2학년 1학기 국어 10단원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고운 말을 써요.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는 국어는 신옥쌤과 함께 2학년 국어교실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 방법은 듣는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며 말하기, 듣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하기,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기,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으로 말하기 였어요. 이렇게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말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도 배웠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 그 사람과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듣는 사람과 더 친해질 수도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하고 싶은 말을 고운 말로 바꾸어 써보고 고운 말을 쓰겠다는 다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말은 어떤 말이 고운 말일까요? 고운 말은 상대가 듣고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 들어봤죠? 또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도 곱다 라는 말도 있어요. 이 속담들은 모두 고운 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고운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선생님과 고운 말 이어가기 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기가 아는 고운 말, 자기가 들은 고운 말들을 떠올리며 고운 말 이어가기 놀이를 해봅시다. 선생님이 먼저 시작할게요. 고마워, 미안해. 멋져, 축하해. 괜찮아, 힘내. 사랑해. 잘했어. 정말 고운 말들이 많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고운 말 놀이를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럼 선생님과 조금 어려운 5글자 고운 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5글자로 된 고운 말을 찾아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작해 볼게요. 아름다워요. 다시 만나요. 넌 할 수 있어. 멋지십니다. 괜찮습니다. 힘을 내세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5글자 고운 말도 많네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분 좋은 이 고운 말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에 한 친구가 후다닥 뛰어갑니다. 선생님이 뛰지 마! 라고 소리쳤어요. 그 친구의 기분이 어떨까요? 찐 것은 잘못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혼이 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겠지요? 그럼 선생님이 이 친구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고운 말로 말이에요. 음, 그러다가 다치겠어. 천천히 걸어. 라고 바꾸어 말하면 어떨까요? 뛰는 친구가 다칠까봐 걱정하는 마음까지 담아서 말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고운 말로 말하면 복도에서 뛴 친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져서 고맙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선생님도 고운 말을 쓰는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그럼 친구가 과자를 먹고 과자 봉지를 바닥에 버리는 것을 봤어요.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어떡해? 라고 화를 내면 그 친구가 쓰레기를 몰래 버린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겠지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네, 과자를 먹고 나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어때? 이렇게 고운 말로 바꾸어 말하면 친구의 기분이 훨씬 좋을 거예요. 다른 상황을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도서관에서 떠들고 있는 친구를 보았어요. 듣는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아, 시끄러! 하면 안 되겠죠? 도서관에서 책 읽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용히 하자.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와, 나연이처럼 고운말로 말하면 그 친구들이 아마 바로 조용해질 것 같아요. 언어 습관이란 말이 있죠? 말에 짜증이 섞이다 보면 어느새 일상이 짜증스러워진답니다. 하지만 늘 고운말을 쓰면 생활도 여유롭고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고운말 때문에 기분 좋았던 경험을 쓴 일기가 있어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마운 내 짝. 오늘은 기다리던 공놀이를 하는 날이었다. 두근두근 내 차례였다. 그런데 지석이가 찬 공이 내 쪽으로 굴러와 내가 공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아야, 나는 무릎이 너무 아팠고 부끄럽기도 했다. 공을 몰고 가느라 너를 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화를 내려던 나는 지석이의 말을 듣고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 지석이가 진심으로 나에게 미안해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지석이는 내 손을 잡고 나를 일으켜 주었다. 지석아, 괜찮아. 실수로 그런 건데 뭘. 나는 흙을 털고 일어나 지석이의 손을 잡고 함께 결승선으로 들어왔다. 친구들의 박수 소리가 정말 크게 들려왔다. 이야기 잘 들었나요? 화를 내려던 나는 지석이의 말을 듣고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 라고 말했어요. 지석이의 어떤 말을 듣고 잠깐 말을 멈추었나요? 공을 몰고 가느라 너를 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한 것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지 않고 잠깐 말을 멈춘 후 어떻게 대답했나요? 괜찮다고 말하고 지석이와 함께 결승선에 들어왔어요. 네, 만약 지석이가 고운 말을 쓰지 않고 야, 너 때문에 공을 놓쳤잖아.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글쓴이도 속상해서 너 때문에 내가 넘어졌잖아 하며 큰 소리를 쳤겠죠? 그럼 신나는 공놀이 시간이 엉망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고운 말을 하고 즐겁게 결승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일기 속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하며 고운 말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일을 떠올려 여러분들도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앞으로 고운 말을 쓰겠다라는 다짐 톡지를 한번 써봅시다. 자신이 고운 말을 쓰지 않았던 상황을 떠올려 보고 다시 그 상황이 된다면 어떤 고운 말을 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짐하는 날짜와 이름을 쓰면 됩니다. 나연이의 다짐 카드를 살짝 들여다볼까요? 나는 줄넘기를 잘 못하는 친구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친구에게 잘할 수 있어. 힘내! 라고 고운 말을 쓰겠습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7월 3일 박나연. 나연이가 오늘 다짐한 것을 꼭 지키기 바래요. 이번 시간에는 고운말로 바꾸어 쓰기, 경험을 떠올려 일기 쓰기, 다짐 카드 쓰기를 해 보았어요. 또 이번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단원에서는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대화하는 것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친구에게 미안한 일이 있거나 친구가 고쳤으면 하는 행동이 있을 때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친구와 더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단원에서는 인물의 마음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역시 신나 신옥쌤이었어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